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범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추석 당일인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진원생명과 리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주유소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을 가져와서 리뷰 진행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가져온 종목은 DPC입니다. 그래서 DPC 관련해서 주유소 포트를 좀 집어넣었는데 일단 DPC 기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982년 6월 24일 고압 변성기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1997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사업 부문은 제조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구별이 되고요. 제조 부문은 전자레인지용 고압 변성기 등을 이제 중국 현지 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가전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부분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및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등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실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조 부분 관련해서를 보시면서 DPC를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부분이 굉장히 강점인 회사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DPC를 제가 세 가지 크게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주가의 방향성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월등한 재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소요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좀 할 건데 주가의 방향성은 이미 차트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차트를 조금 긁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재료들 제가 세보니까 글쎄요 한 10개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차분하게 한번 볼 거고 소요 시간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PC 주가의 방향성을 좀 먼저 보면은 일단은 지금 DPC는 오랫동안 일자 횡보하는 경향이 좀 짙다. 그러니까 차트를 나중에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HTS 켜놓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거 차트를 좀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확실한 재료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절대 올리지를 않는다. 이것도 차트에 거의 나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 번씩 쭉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내립니다. 네, 어쨌거나 이 중간에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등락폭은 사실 2%에서 뭐 3%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사실 길게 올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재료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이나 재료가 많은 건 다양한데 DPC 재료가 특히나 좀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그 상승폭을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대에 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고점을 한번 찍으면은 사실 이 고점 폭이 너무 갭 차이가 난 상태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잡아간다라는 느낌이면은 사실 이 전고점까지의 부담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마이너스 30% 정도면은 좀 양호하다. 그리고 가진 재료에 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투자를 잘한다. 정말 투자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여섯 번째는 투자를 참 잘하는 DPC.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저평가다. 결국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 있지만 그래도 DPC는 저평가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DPC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거의 뭐 14,000원대에서 요 15,000원대 가지고 있고 고점이 이제 뭐 2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DPC 가격이 만약에 10,000원대에 있어도 혹은 2만 원대 혹은 뭐 3만 원대에 있어도 사실 저평가다라는 말을 좀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네모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적어왔는데 무조건 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 지금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왜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마 번뜩이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차트를 조금 가져왔는데 여기 나와 있죠. 요 기간부터 요 기간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굉장히 일자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번 쭉 올라갔는데 여기는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밑에 긁어왔습니다.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와 1,000억 원 이상의 규모 투자 계약을 맺어서 BTS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이 조금 됐고 근데 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하락을 시작을 하는데 일자 횡보를 하던 이때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3,645원을 최저가를 찍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코로나가 터졌죠.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V자 차트가 없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왜냐하면 그때 코스피가 1439포인트를 찍을 무렵이기 때문에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딱 BTS 재료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여기서 2개월 동안 일자 횡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2개월 동안에 등락폭은 있었죠. 2개월 동안. 이게 차트를 나름 길게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금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등락폭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6개월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횡보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21,900원까지. 왜 올랐냐? 여기서는 BTS입니다. 또 빅히트죠. 빅히트의 상장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떨어지죠. 왜 떨어졌냐? 빅히트가 상장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재료를 갖고 있던 DPC가 기대감으로 빅히트의 상장 기대감으로 DPC가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지만 결국에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DPC의 재료, 그러니까 빅히트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하염없이 떨어져서 어디? 딱 요 지점까지. 거의 여기보다 조금 살짝 아래 잡히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DPC의 2019년 8월부터 1월까지의 차트를 갖고 왔고 그럼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면은 2021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의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가 아까 이제 최저를 찍은 겁니다. 네, 빅히트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고 나서 7,94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옵니다. 뭐 때문에 왔냐? 여기서 그냥 엔터테인먼트주가 상승을 했고 특히 방탄소년단을 업고 있기 때문에 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폭발적인 상승을 하지만 최고점이 21,000원이에요. 정고점이 21,900원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갱신을 하진 못하고 또 한번 떨어졌는데 여기 뭐 때문에 올라갔냐? 스틱과 합병 장기 검토 이슈로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칩니다. 상한가를 한번 더 치고 조금 더 기대감으로 21,000원을 갔지만 다시 빠졌죠. 왜냐? 그 뒤에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DPC가
스틱과 사실 합병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도 했고, 근데 물론 지금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조건은 좀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DPC 여기서 상하가를 찍고 한 번 더 올라갔을 때는 요 합병 이슈로 한번 갔고 다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사실 요 구간을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거의 14,500원에서 한 13,500원, 조금 길면은 한 15,500원. 그러니까 위아래 폭이 거의 2,000원 정도 위아래로 1,000씩 기준을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점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한 번 더 크게 하락했던 시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전 차트에서 봤던 코로나가 한번 터졌을 때 V자랑 비슷한 건데 어쨌든 차트는 이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15,000원대를 올라가서 여기서 한 번 더 횡보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대 횡보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해서 끌고 갈 거라면은 15,000원대,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3,500, 14,500, 15,500가 아니라 15,000원대에서 16,500, 요 폭을 가는 게 가장 사실 베스트죠. 물론 지금은 여기를 가고 있지만 다음에는 여기 구간을 횡보를 하다가 말아 올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DPC 재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DDI라고 하죠. 완료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좀 있는데 이건 지금 상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페셜 시츄에이션 다이아몬드가 투자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DDI에. 그리고 이 투자 진행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이 들어가 있고 향후에 이 DDI를 엑시트했을 때 또 기대감이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의 우버, 그랩 이슈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랩 같은 경우는 스펙 회사인 알티미터 그로스와 합병을 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올해 4분기쯤에 아마 나스닥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그랩의 가치가 약 45조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올 초인가요? 올 초만 해도 사실 45조가 안 됐는데 단기간 안에 45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랩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할 때쯤이면은 거의 뭐 한 50조, 55조에서 거의 60조 가까이 정도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켜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무슨 이슈? 합병 이슈. 여기 제가 별표 하나 딱 쳐놨죠. 모든 재료 중에 별표 하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스틱 인베스트 합병. 근데 이거는 사실 언제 할지는 뒤에 제가 일정을 예상한 거는 있지만 어쨌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와의 합병 이슈 재료가 또 있다. 그리고 이제 HK, 이노엔, 뭐 나노젠, 한컴, 라이프케어 등이 있는데 나노젠 같은 경우도 이거 들고 있는 애들이 사실 뭐 저기 어디야 HLB 그 다음에 그 넥스트 저기 넥스트 이름이 뭐지? 넥스트 사이언스인가? 아마 이럴 텐데 이것도 사실 포트에 제가 담으려고 했는데 매수가를 터치를 못했죠. 넥스트 사이언스가 원래 넥사가 26,000원에 제가 매수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27,100원인가 찍고, 사실 27,100원 찍을 때 이때가 마이너스 거의 한 10%, 마이너스 11%였나? 11%에서 14%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넥사는 매수를 못했는데 이 넥사가 나노젠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확실히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DPC도 사실 나노젠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긴 한데 세력들이 이 나노젠으로 주가를 올리기 싫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올릴 거였으면 DPC도 같이 올라갔어야 됐고 훨씬 많이 올라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뭐 워낙 재료가 많고 뭐 하나하나 다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나노젠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DPC가. 그래 나서 한컴 라이프 케어, HK 이노에 이것도 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디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DPC가 투자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자회사 얘네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사실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뒤에 보시면은 우버 그랩이 스펙 회사인 알티미터 그로스와 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스펙이라는 정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면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에서 특정 사업을 하지 않고 테이퍼 컴퍼니로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펙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땡땡땡 스펙 회사로 설립하고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 일반 기업이랑 똑같아요. 일반 기업은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상장을 하는데 뭐냐? 페이퍼 컴퍼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그 다음 스펙 공모주에 투자한 이 투자자들의 자금은 스펙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모인 자금으로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회사를 찾아서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 그래서 합병 절차가 완료가 되면 땡땡땡 스펙은 합병된 회사 이름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 스펙 뭐 한 3호다. 근데 서울경제 비상장 회사랑 합병 절차를 밟으면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싹 삭제가 되고 스펙 회사도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남냐? 서울경제만 증권 시장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펙은 상장 후 30개월 이내에 합병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이 된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스펙 회사는 합병에서 살아남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딱 두 가지다. 결론은. 그러니까 스펙은 합병하거나 비상장 회사랑 잘 찾아가지고 인수합병을 추진해서 살아남거나 혹은 합병을 못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 회사에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스펙 회사가 조금 안정성이 좀 있기 때문에 스펙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사실 등락폭이 없다라는 거겠죠? 조금. 스펙의 장단점 한번 보게 되면은 장점부터 한번 볼게요. 스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결정은 납니다. 언제? 3년 안에. 3년 안에 무조건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돼도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합병 기업이 별로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자, 내 주식을 해당 기업에서 사줘. 이건데 주주들이 스펙 공모주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스펙 회사가 수많은 이 비상장 회사를 찾아가지고 인수합병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주주인 내가 딱 봤는데 이 합병하려고 하는 회사가 성장성도 없을 것 같고 수익성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야 너네가 내 거 주식 사줘. 이걸로
보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스펙은 결국에는 결론이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합병을 할 거냐 혹은 그냥 없어질 거냐 딱 두 가지라서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 이쪽 관련해서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은 또 스펙만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뭐냐? 합병 대상 기업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스펙이 회사를 물론 용지를 나눠줍니다. 우리가 어디 쪽 회사를 찾을 건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이오를 우리는 스펙 회사가 이 바이오 회사랑 조금 조인을 봐가지고 합병을 하고 싶다. 근데 바이오도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어디 특정 바이오를 딱 정한 게 아니라 바이오 내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 합병해가지고 사실 모든 주가가 올라가진 않죠. 아무리 유능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서 코스닥일지 코스피일지 모르지만 어디에도 어쨌든 딱 들어왔는데 상장 당일부터 내리막을 꽂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좋은 기업들은 거의 스펙이랑 합병을 하진 않죠. 보통 다 직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세 번째, 기회비용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3년이라는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건데 이 3년 안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스펙 1호에 투자를 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얘네가 정말 일을 잘해가지고 합병을 추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2년 차 혹은 29개월 차? 29개월 차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스펙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놨으면 사실 이거 가지고 웬만한 단순히 그냥 배당 주는 회사한테 1년 묵혀놔도 배당 삼성전자에만 넣어도요. 배당이 몇 번입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3년이라는 시간에 물론 배당을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금 받는 금액보다 내가 스펙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회사를 잘 찾아가지고 합병이 잘 되면은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는 있겠죠. 물론 그거는 케바케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원금을 보장해 준다 이건데 원금이 주식 매수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했을 때 상장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모 참여가 아닌 거래소 HTS 켜가지고 MTS든 이 스펙에 투자하신 분 있죠? 스펙을 사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상장 폐지했을 때 그리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스펙이 너무 좋다. 스펙을 사라. 이건 아니고 스펙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스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랩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데 왜 스펙을 하는 거냐? 스펙을 하는 이유는 직상장, 그러니까 직접 상장하는 것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직상장보다 훨씬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펙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직상장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2년, 그러니까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2, 3년 정도, 조금 길게는 진짜 5년에서 10년도 걸릴 수 있는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스펙을 하면 절차도 조금 간소화가 되기도 하고 이미 스펙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수합병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하는 기업들은 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한마디를 조금 더 드리면은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결국에 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금 더 용이하게 끌고 오려고 사실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랩도 다 마찬가지로 DPC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DPC의 메가톤급 재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물론 너무 다양하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그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별표 쳐놨던 이 스틱, 요 두 개를 조금 꼽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올리는 사람 마음이겠죠. 뭐 나노젠으로 사실 올릴 수도 있고, 혹은 기타 투자를 했던 회사들을 엑시트하면서 그걸로 또 그냥 마음껏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랩, 그 다음에 이 스틱, 요 딱 두 개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랩과 스틱의 일정 시기가 사실 좀 예측을 하는 건데, 일단 그랩은 나스닥 진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4분기 정도, 2021년 4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원래 조금 더 일찍 됐어야 되는데 좀 늦춰진 거죠. 원래 조금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뭐 나스닥에 사실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얘네 말고도 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국내 상장도 똑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38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상장하려고 준비 중인 회사들, 앞으로 상장 일정을 담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정말 수두룩 빽빽해요. 그 중에서도 또 뭐 서류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또 뒤로 밀려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한 1분기, 2분기 밀려나는 거는 양호한 겁니다. 사실은. 뭐 더 많이 밀려지는 회사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DPC의 합병. 사실 원래 조건이 자산운용 4조 이상, 그 다음에 이 아마 연수익으로 이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면은 장기 합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기준으로도 당장 내일, 내일은 뭐 주말인데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언제든지 합병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공시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주가라는 거를 나름 얘네들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일자든 뭐 하락 매집이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러면은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를 펌핑 시키냐, 이것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서 펌핑 시키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그랩 상장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랩 상장 이슈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스틱과 합병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15,000원, 예를 들어 15,000원에서 뭐 28,000원 혹은 3만원대 간 상태에서 스틱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주가가. 천정부지로. 그래서 못해도 그랩 상장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좀 시작을 해서 사실 3분기 안팎을 조금 보고 있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사실 이거를 장기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지금 당장은 올해 갑자기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한 번 팍 찍긴 했는데, 글쎄요, 정확한 일정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바람은 내년 1분기나 3분기 안쪽으로 사실 완성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틱 인베스트가 자체적으로 또 상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DPC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호재입니다. 네? 뭐가 되든. 물론 이제 합병을 하는 게 가장 큰 거고, 뭐 얘가 만약에 이제 직상장으로 가버린다라고 해도 DPC 자체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긴 할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합병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일단은 그랩과 스틱의 일정 시기를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일정이나 시기들은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또 그때 가봐야 알아요. 사실은 4분기를 제가 그랩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통 올해 4분기에 이제 또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상장이라는 건 변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또 내년 1분기로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도 있고, 혹은 정말 2분기로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사실 지금 벌써 9월이니까 뭐 10월, 11월, 12월 사실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9월 4개월? 4개월 안에 그랩은 어쨌든 끝나겠죠. 더 늘어나봤자 사실 여기에 한 3개월 정도 추가가 되는 거고, 어차피 DPC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잘 잡혀 있고 여기서 더 떨어뜨릴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조금 걱정은 돼요. 이 차트상 일자 횡보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는, 예전에 그 신풍제약이 사실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쩐이 많으면은 물론 가능은 하겠죠. 그만큼 세력의 힘이 있으면. 신풍이 보편적인 예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신풍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신풍도 일자 횡보 굉장히 길게 하고 살짝 올렸다가 한번 일자를 다시 한번 가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DPC도 살짝 이런 느낌은 조금 받고 있는데, 뭐 바이오랑 또 이거는 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일정은 언제나 변동은 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조금 꾸준히 체크를 좀 해주셔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사실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 건. 나노젠의 그 나노코박스, 이게 이제 넥사가 어쨌거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넥사 지분이 나노젠이 갖고 있죠. 나노젠의 지분을 넥사가. 근데 DPC 그 스틱도 어쨌든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뉴스로는 나왔지만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이나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도 이걸로 언제든지 부각시키면서 또 위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넥스트 사이언스가 나노코박스 지분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우상향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방송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추세는 상향 추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스틱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DPC도 우상향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장 이슈도 있고 백신 이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넥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 10%든 20%든 사실 지금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모든 주주님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럼 조금 더 볼거리는 뭐가 있을까?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HK 이노엔에 투자한 금액,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에 투자한 금액, 그 다음 DDI 투자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회사 디디 취싱, 디디 취징. 디디 취싱은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고, 디디 취징은 중국 공유 자전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두 개를 포함해서 HK 이노엔 유명하죠. 한컴 라이프 유명합니다. DDI 어마어마하죠. 회사들이 다. 얘네 다 엑시트 하면은 주가가 당연히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주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하이브, 옛날에 그 빅히트죠? 빅히트에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냐면 9배 이상 벌었어요. 1,000억 넣어서 9,000억. 100억 넣어서 900억. 약간 이런 거. 엄청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라는 건 이제 투자금 회수라는 건데, 얘네가 투자금 이상, 9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HK 이노엔도 엑시트를 하고, 한컴 라이프도 엑시트를 하고, DDI도 엑시트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분명히 위로 잡혀있을 때 엑시트 하겠죠.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나 기관이나 외국인 다 똑같은 거니까 충분히 올라갔을 때 분명히 엑시트를 할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향후죠. 조금 더 볼거리지만 조금 향후에 더 볼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HK 이노엔이나 한컴라이프 뭐 이미 외국에 상장한 이 DDI 주가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면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뭐 엑시트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 상태겠죠? 그러면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엑시트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가격대에 사실 기관 투자 뭐 이런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 상장을 이때 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공모가보다, 예를 들어 여기가 공모가고 당일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내리막 꽂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서 얘네가 엑시트 해도 얘네는 이미 엄청난 수익입니다. 정말 아쉽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든 어느 때든 얘네가 엑시트를 했다? 야, 얘네 손해보고 팔았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손해가 아니죠. 얘는 여기서 더 떨어져서 팔아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팔면은 이 갭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뉴스로 HK 이노엔 스틱 인베스트먼트 엑시트, 그러면은 돈을 벌었다. 얘네 돈 벌었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장점밖에 없는데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 사실 제가 이거 단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단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무결점의 회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단점을 좀 보니까 뭐가 있냐? 결국엔 이거겠죠. 투자하는 회사가 자기 돈이 아닙니다. 100%.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의 모든 돈이 100% 스틱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돈은 어디서 가져오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회, 행정공제회 등에게 투자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원재료 갖고 와가지고 1차 가공하고 이제 여기서 수익 나오면은 엠빵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의 전체가 어디? 스틱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빅히트 9배 수익을 내더라도 사실 이거 빅히트 9배 몇천억이면 DPC가 연에 사실 얼마 못 버는데 몇천억을 벌었는데 주가가 아직도 이 모양이면은 말이 안 되겠죠. 100% 자기 돈이었으면은 이미 주가는 얼마가 되었을지는 상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천억의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어디? 여기다가 주고 여기다가 주고 여기다 주고 뭐 기타 사모펀드에다 때려주고 어디 때려주고 운용자금 빼고 이거 빼고 하면 사실 스틱의 수익은 생각한 것보다 낮다. 현저히 낮다는 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사실 조금 이렇게 일자를 길게 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유일한 단점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는 사실 주주들은 사실 일자 횡보가 좋아요. 주주들은 변동폭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일자 횡보하다가 말아 올려주면 훨씬 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올려주는 애나 뭐 누구나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방 매집을 하는 종목이 있고 일자 매집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후자죠. 2번. 1번은 하방인데 얘는 지금 하방 매집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드는 생각은 뭐냐? 얘네 진짜 돈이 많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이 조금 있을 때도 정말 잘 버텼습니다. 말도 안 되게.
뭐 거의 돌부처 정도로 움직임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이상 내릴 생각이 없는 거죠. 내렸다 하더라도 다시 말아 올려서 이 박스권 안에 무조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유지하는 힘도 가지고 있고 그럼 막상 모든 재료들이 진짜 막 순차적으로 팡팡팡팡 터졌을 때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주주들이 평균 단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21,000 최고점 21,900원에 잡으신 분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는데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무조건 다 물 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많이 타신 분들은 지금 현재가랑 거의 비슷하실 거고 비중 조절이나 단가 이런 체크들을 잘 하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좀 못 하신 분들은 17,000원 18,000원에서 한 16,000원 요 정도 사이에 아마 거의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길게 끌고 왔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로나 아래나. 사실 아래는 뭐 거의 없고 그 전부터 잡으신 분들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위로 보면은 사실 16,000, 17,000, 18,000, 2만 원 때는 거의 매물이 없고 요 때가 사실 요 때가 좀 많긴 한데 어쨌거나 이건 뭐 금방이죠.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상한가 가면은 이거는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한 2가지 정도 된다. 근데 단점이 너무 없죠. 일반적으로 바이오주 일단 제 포트에는 바이오주가 좀 많긴 한데 바이오주의 단점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DPC 같은 경우는 단점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아주 무결점 회사입니다. 이제 DPC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은 기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도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단점이 있으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DPC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꼭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정말 없고 장점이 좀 있다. 근데 다만 단점 꼽아온 단점이 사실 크죠. 100%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 사실 지금 아까 방송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DPC 같이 잡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무결점 회사들 아니 누가 봐도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가만히 냅둡니까? 가만히 냅둘 이유가 없죠. 스틱, 그랩, HK 이노엔, 차백신 연구소도 갖고 있어요. 한컴라이프. 하이브는 사실 아니죠. 사실은 얘네 이제 지분을 다 팔았으니까. 네. 어쨌든 얘도 이제 9배 정도의 수익을 냈으니까 뭐 이렇게 갖고 온 건데 그다음 더블다운, DDI, 그다음 나노젠. 아니 이렇게 다양한 굵직굵직한 회사들 사실 나노젠도 상장할 것 같긴 한데 이노엔, 뭐 한컴라이프, 나노젠, 이 빅히트 마저 사실 투자를 정말 잘한 거예요. 10개 투자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10개라고 지금 딱 잡아놓은 거지만 더 많겠죠. 10개 투자해가지고 지금 몇 개가 벌써 상장했습니까? 확률적으로 상장하는 거가 사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상장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에 뭐가 됐냐? 아니 스틱이 투자한 거는 지금 다 상장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회사들이에요. 이런 무결점 회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일자 횡보할 때 같이 잡아줘야 된답니다. 일자 횡보할 때. 내려주면 사실 제일 좋죠. 주가가 내려주면. 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물론 갖고 계신 분들 평균 단가가 만약에 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내리면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한데 어차피 내려봤자 다시 올린다요. 결국에는. 그럼 이렇게 내릴 때를 기다렸다가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 가야 되는 거죠. 뭘로 모아 가냐?
뭘 보고 모아가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로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량을 확보를 잘 해야 되고, 아마 이 DPC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각자 상상하시는 그 수익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목표가나 뭐 이런 거는 천차만별이고, 기업의 가치를 책정하는 것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상이라는 앞에 조건을 좀 붙인 건데, 어쨌든 스틱과 그랩, 이노엔, 차백신, 한컴, DDI, 나노젠 이런 것만 봐도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조건은 갖췄다. 오히려 임상 한두 개 지금 임상 뭐 1상이나 2상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보다 훨씬 낫죠. 바이오는 임상의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바이오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실패할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 임상 바이오, 일단 그래도 저도 어차피 바이오가 주긴 한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죠. 성공했을 때는 천정부지의 주가 상승을 보면서 나에게 큰 수익을 안길 수는 있지만, 물론 실패했을 때는 또 그만큼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 이제 DPC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일단 포트에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이오는 결국에 임상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딱 두 가지예요.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사실 물론 뭐 쪽박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어떤 임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번에 며칠 전이긴 한데 뭐 휴머니젠 코로나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 거부를 당하면서, 어디에? FDA에 관련주 하한가 갔죠.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승인을 받았으면 상한가 갔을 겁니다. 근데 승인을 거절당해가지고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관련주는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라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변수들은 항상 존재한다. 바이오주는. 특히나 얘는 긴급 사용 승인이냐 거절이냐 딱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승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승인 거절당해가지고 하한가를 갔고, 조금 걱정이실 텐데, 어쨌든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방송 나간 진원생명과학 리뷰를 좀 했고, 오늘은 포트 안에 있는 DPC를 리뷰를 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정말 무결점 회사인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이 사실 유익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잘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김범준 전문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